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법령의 불확정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법령, 법률과 명령의 조문, 글, 줄여서 법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요건이죠. B를 해야 한다, 효과입니다. 처럼 요건과 효가, 다른 말로 야 한다니까 당위죠.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그랬습니다. 조건문, 그러니까 if A면 then B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당하면, 다른 말로 면이나 하는 충분 조건이고요. 야나 마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법지문의 틀은, 법지문의 스키마는 조건문입니다. 다른 말로 법령은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의적, 하나의 뜻, 그것은 아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그것을 불확정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 문제를 통해서 이 글은 불확정 개념에 대한 그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절도하면 문신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달리 해석될 수 없는 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쁘면 추석에 오지 말아라 라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추석에 오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불확정 개념입니다. 2012학년도에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 출제되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은요.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에 나오는데 언어는 일의적이다. 하나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 말인데 후기에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후기에 언어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게 요건이죠. 앞에가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게 효과입니다. 여기에 과다하다, 적당히라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다한과 적당히는 모호한 단어죠. 애매모, 두 대상이 어느 게 맞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애매하다라고 하고요. 하나의 대상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할 때 모호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배상, 줄여서 손배 예정액은 위약금의 한 종류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둘이 있는데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중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위약금을 손배 예정액과 위약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그 위약금은 손배 예정액으로 다루어지고요. 그러면 증명된다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다루어지겠죠. 문제 3번에 나는요. 증명되지 못했으니까 손배 예정액이라 할 수 있고요. 다는요. 증명되었으니까 위약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단입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위반이 발생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돼요. 야나 마는 필요 조건입니다. 증명해야만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 액수는 3번 문제에서 80이죠. 80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랬습니다. but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앞에는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이 되는 것이죠.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이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손해액수 80만큼인데 여기서는 100만큼, 3번 문제 손배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손배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은 같거나 적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손배 예정액은 100이죠. 그러니까 100과 같거나 100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렇게 화재 전환되고 있어요.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그렇죠? 위약벌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데 증명되지 않으면은 손배 예정액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랬죠? 여러분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뭘 받는다고요? 그러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왜 감액할 수가 없을까요?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배 예정액은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위약금이요, 손배 예정액하고 위약벌로 나뉘죠. 위약벌로 증명되지 않으면요, 손배 예정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배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증명해야 손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손배금은 손액만큼이죠. 즉 80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요. 그리고 손배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증명하지 않아도, 여기 증명하지 않아도 슬래시 거 있어요. 손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배금 100이죠. 얼마큼 받을 수 있나요? 손배 예정액인 100을 받거나 또는 덜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손배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약버림이 증명되면요, 그때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위약금만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위약금 여기 100에다가 손배금 80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 엔터사와 아이돌 그룹 계약의 예가 나왔는데요. 이 앞에가 없다면 그냥 의무 불이행 시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계약했다면 손배 예정액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라는 문구가 같이 있다면 위약벌로 다루어지겠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요 100억 원, 즉 위약금과 거기다가 손해액수를 증명한다면 추가로 손배금까지 우리가 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뭐 몇십억 이렇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엔터사는 7년 계약이니까 인데 1년 후에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러면 6년이 남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매달 매출이 3억이었다. 그러면 3억 곱하기 6년이면 72개월이죠. 72개월을 곱하면 21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100억에 손배금 216억 합쳐서 3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에는요, 손배 예정액과 위약벌이 있습니다. 3번 문제 가는요, 손배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고요. 나는 손배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는 위약벌입니다. 3문단입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1, 2문단에서는요. 불확정 개념을 민법에서 사용한 사례를 보았죠. 이제 3문단에서 불확정 개념을 행정법령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을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작용하는 근거가 된다. 행정작용하는 준칙이 된다. 이런 말이죠.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그 결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즉 무조건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기속행위는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음주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 취소하는 것은 이 행정작용은요. 기속행위입니다.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앞, 뒤가 대비되는 것이죠.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 다른 말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선택권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이다. 뭐 예를 들면요. 술 먹고 운전하는, 주치 운전하면 1년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니까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한다면 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행위입니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그랬으니까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보다 많다는 말이죠. 1번에
4번 선지에 관련됩니다. 왜 재량행위가 많을까요? 능률적 행정을 위해 그렇겠죠. 우리 정리해 봅시다. 행정작용을 둘로 나눴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가 더 많습니다. 효과, 즉 행정작용의 내용을 선택할 수 없으면은 기속행위가 되고요. 효과, 즉 행정작용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면 재량행위가 되는 것이죠. 4문단입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재량으로 정할 수도 있다 했으니까 정해도 되고 낮 정해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의가 쓰였네요. 앞에가 대상이고 뒤에가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량 행사하고 기준하고 대상과 속성이 잘 어울려야죠. 그러니까 재량으로니까 여기에 기속 행사가 아니라 재량 행사가 나와야 기준과 잘 어울리겠네요. 됐습니다.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 재량 행사의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재량 준칙은요. 그러니까 이 재량 행사의 기준은 명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법에서 코로나로 인해 영업금지 시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영업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세 A, B, C 업소가 영업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A 업소는 3개월 영업정지, B 업소는 6개월, C 업소는 1년 영업정지를 한다면 불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즉 재량 준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 3개월 정지고 어떤 때 6개월 정지인지 어떤 때 1년 정지인지를 이렇게 명확히 정해야, 즉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그랬죠. 여기 다만은요. 부연이거든요. 다만 뒤에는 부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만 앞에는 원칙이에요. 다만은 예외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재량 준칙이 반복되면 관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행이 생겼다면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량대로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행정작용을 둘로 나눴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가 더 많아요. 기속행위는요. 행정작용을 선택할 수 없고 재량행위는 행정작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문단에서요. 재량 행위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재량 준칙을 정하는 것과 재량 준칙을 정하지 않을 때 재량 준칙을 정하지 않는 것, 안 정하는 것과 재량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 둘로 재량 행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재량 준칙은 명확성을 가지는 것이죠. 관행이 생기지 않았으면 재량 준칙을 지킬 의무가 없고요. 이게 원칙이고, 관행이 생겼다면 재량 준칙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입니다.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그 요건은요. 1문단 예시를 보시면 과다하네. 그리고 효과에는요. 적당히라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1문단에서요.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문단에서요. 상황을 고려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3문단에 따르면요. 재량행위인 경우가 기속행위인 경우보다 많다고 했죠. 뒤바뀌었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작용을 규율하는 법령, 그게 행정법령이죠. 개인 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그것이 민법이죠. 그러니까 1문단에 불확정 개념이 1문단에 그 민법에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불확정 개념이 3문단에 행정법령에 사용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재량준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는요. 지워도 됩니다. 레드 헤링이에요. 엉뚱한 대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닌 거는 맞지만 이거 날리고요. 일의적 맞죠?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성을 지니니까 일의적입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가 아니고 하나의 의미로 규정된다.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재량준칙은요. 재량행위의 기준이므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재량준칙이
먼저 있고 나서 관행이 나중에 생기는 것이죠. 먼저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이 있고 나서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 이것은 관행입니다. 후에 관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3번 선지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4번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준칙은요, 정해져도 되고요, 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요건하에 재량준칙대로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재량행위입니다. 5번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반복되지 않겠죠. 반복되지 않으면은 관행이 생기지 않겠죠.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선례가 없으면 재량준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그 결과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죠. 가는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습니다. 나는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 100이 정해졌네요. 위약금의 성격은 여러분 증명되지 못했다 했죠. 위약금의 성격은 손배 예정액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약정이 있으니까. 다는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약정이 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버림이 증명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위약벌이고요. 나는 손배 예정액입니다. 가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요.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여러분 가는요 위약금 약정이 없었잖아요.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면 증명해야죠.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감액이 아니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그리고 3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됩니다. 레드 헤링이에요. 엉뚱한 대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나는 손배 예정액이 정해졌잖아요. 손배 예정액이 정해졌으면 손해를 증명하든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2번하고 그러면 3번 지우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면 똑같죠. 맨 뒤만 다릅니다.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손배 예정액은요 감액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2는 있다고 3은 없다고, 이것만 다르죠. 모순된 선지,
2번과 3번 모순된 선지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있답니다. 4번 그리고 5번은요. 다입니다. 다는 위약벌이죠. 4번에 을의 손해가 80이 이미 증명된 경우 여러분 증명되었으면 위약벌에서 증명되었으면 180인 거죠. 여기서 100은 위약금이고 80은 손배금이죠.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왜 감액할 수 없습니까? 다는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벌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 없어요. 5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증명되지 못했으면 위약금만 받게 되는 거죠. 80이 아니라 위약금은 100입니다.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왜 없냐 하면 다는 위약벌이니까 벌이기 때문에 감액 안 됩니다. 답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A는 의미가 상황에 맞는 이죠. 의미가 맞는 이니까 어울리는 이란 뜻이겠네요. 이것이 내가 찾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라. 여기서의 맞는지는 자료가 맞는지가 틀림이 없는지라는 뜻이겠죠. 2번 조문을 들이죠. 그러면 조문을 제시하리라는 뜻이겠죠. 그 부분은 노대책으로 적금을 들고 안심했다. 여기서의 들고는 적금을 가입하고 라는 뜻이죠. 3번 위약금을 받을 여기에 위약금은 돈이니까 돈은 유형물로 봅니다.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주목은 무형물입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달라요. 유형물과 무형물로요. 4번 내용을 고를 여기서의 고를은 내용을 선택할 이런 뜻이고 형은 땀 흘려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 여기서의 골랐다는 땅을 평평하게 했다. 그 다음에 5번 원칙을 지켜야 하는 준수해야죠.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준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 글은 계약 위반 그리고 준칙을 다룬 그림으로 지문의 핵심어인 지키다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